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의 몸을요, 그냥 살과 뼈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아니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거대한 공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경이로운 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몸은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나구나 하고 영구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모되고 또 계속해서 다시 채워져야만 하는 수많은 자원의 집합체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 간식 하나가 바로 이 거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게 만드는 핵심 원자재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양 공장의 5가지의 핵심 구역을 쫙 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청사진부터 시작해서요. 공장 연료, 포장 및 단열재, 기계 설비,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동하는 전력망까지 아주 빠르고 재밌게 둘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역, 바로 청사진이자 영양학의 기초입니다. 생명 유지와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죠. 아미노산 10종, 무기질 21종, 비타민 16종, 지방산 1종, 그리고 단당류 1종. 이것들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레고 블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장이 삐걱거리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원료를 어떤 비율로 들여와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65%, 지방 20%, 단백질 15%입니다. 딱 이 비율, 이게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공장 안으로 들여와야 하는 가장 완벽한 납품 비율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비율이랑 실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탄수화물을 65%나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비율은 1%도 채 안 됩니다. 단백질은 한 16% 정도 되고요. 아니, 65%나 먹었는데 왜 1%도 안 남을까요? 그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자마자 활활 태워져서 에너지가 되거나 아니면 간에 아주 잠깐 저장될 뿐 우리 몸의 영구적인 구조물로는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제 두 번째 구역, 공장의 메인 연료인 탄수화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공장은요, 기본 시스템이 다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일 60에서 100g의 탄수화물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말 그대로 생명 유지를 위한 최저 한계선인 거죠. 이 탄수화물의 단맛에도 참 재미있는 계급, 즉 계층 구조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 있는 과당, 이 제일 달고요. 그 아래로 전화당, 설탕 순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젖당은 단맛이 제일 약하죠. 근데 이 젖당이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위에서 발효가 잘 안 돼서 위벽을 자극하지도 않고요. 장까지 살아서 넘어가면 유산균이 쑥쑥 자라도록 돕는 진짜 착하고 훌륭한 고급 연료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인간 공장에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설계 결함 같은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 셀룰라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식이섬유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 결함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되지 않고 장을 훑고 지나가는 이 식이섬유의 뻣뻣한 특성 덕분에 우리가 대장암이나 당뇨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함이 아니라 진화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방어 시스템인 겁니다. 세 번째 구역입니다. 포장 및 단열을 담당하는 지방이죠. 사실 우리 다들 지방하면 무조건 피하고 보잖아요. 살찐다고요. 그런데 지방은 이 생물학적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포장재이자 단열재고요. 생체 내에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뚝딱뚝딱 합성해내는 핵심 부서입니다. 아마 지방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이 지금 산산조각 날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 제일 복잡한 기관, 바로 뇌. 이 뇌의 수분을 쫙 뺀 건조 무게를 달아보면 무려 그 절반, 50%가 필수 지방산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에 들어있는 리놀레산 같은 필수 지방산은 몸에서 알아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이라는 외부 배송을 통해 수입해줘야만 피부병도 막고 뇌도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 연료인 탄수화물이 공장에서 완전히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비상식량인 지방을 미친 듯이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오는 찌꺼기, 즉 부산물이 바로 케톤체라는 건데요. 장기간 굶거나 당뇨병이 심할 때 몸에 막 쌓이게 되죠. 근데 얘가 산성 물질이라서 구역질이나 식욕감퇴를 일으키고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공장의 정상적인 연료 공급망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울리는 아주 심각한 비상 사이렌인 셈입니다. 콜레스테롤 운반 트럭들의 극명한 차이점, 이것도 꼭 아셔야 합니다. LDL 트럭은요, 콜레스테롤을 싣고 세포 구석구석으로 배달을 가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꽉 막아서 동맥경화 위험을 팍팍 높입니다. 반대로 HDL 트럭은 말단 조직에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싹 수거해오는 든든한 청소차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맥경화 위험을 확 낮춰주죠. 똑같은 콜레스테롤 화물이라도 어떤 트럭에 타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구역, 기계 설비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의 필수 물질인데요. 진짜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구조제의 무려 16%가 질소로 꽉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부품들로 조립됩니다. 트립토판, 메티오닌, 리신, 발린 이런 필수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절대 못 만듭니다. 만약에 이 부품들 중 단 하나라도 공장에 입고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DNA에서 RNA를 거쳐 리보솜으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단백질 생산 라인이 그 즉시 올스톱 됩니다. 전면 가동 중단이에요.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완벽한 세트 아이템인 겁니다. 92라는 숫자,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 소장이 단백질을 쫙쫙 빨아들이는 엄청난 소화 흡수율 무려 92%를 뜻합니다. 단백질은 위에서는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소장에서 다 처리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 단백질을 흡수할 때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같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단백질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두 종류의 다른 화물이 한 컨베이어 벨트에 막 섞여서 처리 속도가 뚝 떨어지는. 실제 공장의 물류 시스템이랑 완전 똑같지 않나요? 아까 제가 필수 아미노산 하나만 빠져도 공장이 멈춘다고 했잖아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인간의 지혜가 바로 상호보조 효과입니다. 쌀밥 먹을 때 돼지고기 곁들이고, 빵 먹을 때 우유 마시고, 라면 끓일 때 달걀 탁 푸는 거요. 이거 그냥 맛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딱딱 채워줘서 공장에 아주 완벽한 풀세트 부품을 납품하는 진짜 천재적이고 훌륭한 전략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구역, 전력망인 대사와 에너지입니다. 기계 튼튼하고 원료 빵빵하게 들어왔으니 이제 이 공장을 힘차게 돌릴 생존 동력, 그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봐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ATP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은 이걸 만들기 위해 아주 정교한 3단계 조립 라인을 쫙 돌립니다. 첫 번째는 산소 없이도 일단 에너지를 막 뽑아내는 해당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 2단계인 시트르산 회로를 거치고 마침내 산소를 팍팍 쓰는 3단계 호흡 연쇄상에 딱 도달해서 본격적인 대규모 동력을 윙윙 생산해냅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단계 발전 시스템이죠. 이 발전소가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려면 우리 혈액은 엄청나게 깐깐한 운영 수치를 꽉 유지해야 합니다. 밥 안 먹은 정상 공복 상태일 때 혈액 100ml당 혈당 수치가 70에서 딱 120mg 사이여야 해요. 만약에 과식해서 혈당이 이 선을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다급하게 인슐린이라는 관리자를 풀어서 피 속을 둥둥 떠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혈당은 낮추고 연료가 타야 할 곳에서 제대로 타도록 꽉 잡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컷 쓰고 남은 에너지는 대체 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좀 무서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3,500kcal.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찐 체지방, 단 1파운드, 그러니까 약 450g짜리 고기 덩어리가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예비 에너지 양입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죠?
무려 87%가 순수한 지방으로 꽉꽉 채워진 이 지독한 비상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 운동해도 살 빼는 게 생물학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미션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에 관해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잠만 자도 에너지를 막 쓰잖아요.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인생에서 이게 언제 제일 높을까요? 바로 키가 쑥쑥 크고 성장이 폭발하는 아기 때, 생후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운 열대지방보다 추운 한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훨씬 높아요. 몸이 꽁꽁 얼지 않게 체온을 유지하려고 공장 발전소를 그만큼 치열하게 풀가동해야 하니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은 저 3,500칼로리짜리 비상 배터리를 쫙쫙 태워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우나 가서 땀 뻘뻘 흘리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연구 문헌들을 보면 체중 줄일 때 땀은 솔직히 전혀 1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지방 연소는 허벅지나 등짝 같은 우리의 크고 굵은 대근육을 계속해서 율동적으로 막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땀 빼서 살 뺐다는 착각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몸이라는 물리적인 기계를 팍팍 크게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흥미진진했던 인체 공장 견학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경이로운 공장이 도대체 어떤 연료를 쓰고 부품을 어떻게 척척 조립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뿜어내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공장은 다음 배송 트럭을 진짜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 혹은 저녁 식사로 이 거대한 공장에 어떤 자재를 쓱 밀어 넣으시겠습니까? 공장이 윙윙 완벽하게 돌아갈 최고급 부품일까요? 아니면 덜컹거리게 만들 불량품일까요? 오늘 해설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